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까샤. 목도리 아빠, 어반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자기 이름 불러보니까 돌아보는 거 보이죠? 한 번 더 돌아보게 볼게. 목돌아, 야씨. 우리 아들은 똑똑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좋다던데, 아이들한테.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의뢰가 들어왔는데 좀 약간 야한 주제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완벽한 남자의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 완벽한 남자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1살, 지금 와서는 한 62살, 63살 됐을란가? 엄청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호스트바의 에이스급이면서 AV도 열심히 하고 다니는 남자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근데 우선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좀 휴지끈 긴 사람은 본 적이 있을 거야. 난 본 순간에 이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약간 그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원래 본명은 이와치 코이치, AV 활동명은 오자와 토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1년생입니다. 일본 미야기현 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58 개띠니까 저희 어머니보다 3살 많은 거죠. 근데 이 아저씨가 품체가 되게 좋아. 나도 맨 처음 보고 약간 야쿠자 같다고 느꼈는데, 키가 178에 몸무게가 88kg고 30년 경력 AV로 출연 작품만 5,000편이 나온 거야. 그래서 보통 이 아저씨는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진짜 존나 나쁜데 공격적인 시아버지 컨셉으로 나와. 그래서 그 시아버지 컨셉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약간 변태적이고 음흉한 시아버지 컨셉으로 나오는 사람은 얼마 전에 5959 오그라 유나 채널에 나왔더라고. 스기오라 보키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는 생각보다 나이가 되게 젊거든. 근데 이 아저씨가 약간 좀 이렇게 변태적이고 음흉하게 이히히 약간 이런 느낌. 옛날에 우리 세대 사람들 할 거야. 야근병동이라는 게임이 있었거든. 거기 나오는 약간 좀 음흉한 아저씨 컨셉으로 나왔다면, 이 나오는 오늘 소개하는 이 61살 그리고 61년생 오자와 토오로 아저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난폭한 아저씨로 나와. 그래서 내가 본 거는 보통 그런 거,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어. 아들의 와이프야, 미망인이야. 근데 그거를 약간 이런 컨셉으로 좀 많이 나와. 되게 공격적인 남자 컨셉으로. 그래서 이 아저씨 이야기를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구나 싶어갖고, 나도 이제 결국에는 이 아저씨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지. 그래서 원래는 미야기현 출신으로 센다이시에서 학교를 다녔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와가지고 맨 처음 영화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만난 감독이 헨리 치카모토였대. 그래서 이 헨리 치카모토라는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 AV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약간 전설 같은 그런 남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복만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복만대 감독? 약간 그 꼴림의 미학을 잘 아는 아저씨가 있어. 그래서 약간 미시물 많이 촬영하는데, 이 사람이 발굴한 배우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미즈노 아사히가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거 이 사람한테 발굴이 돼가지고 AV 쪽에 발을 이렇게 내디딘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AV물 중에서도 쇼와 시대를 잘 표현한 농촌물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FA가 유일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26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유독 여배우들과 로맨틱하고 진한 장면을 잘 연기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진한 장면이 아니야. 내가 봤던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강간하는 나는 그런 걸 좀 많이 봤거든. 이 아저씨 작품 내가 본 거는 거의 다 그 난폭한 시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걸로 많이 나왔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데뷔 초기에 동성애 게이물을 찍었대, 이 아저씨가 실제로. 그래서 동성애 게이물? 그래서 보니까 오씨 진짜 찍었더라고. 근데 그걸 찍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느낌이 존나 개상남자잖아, 마초인데. 근데 먹고 살아야 됐고 결혼도 막 했을 때라고 하더라고, 이때가. 그래서 AV 수입이 당시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돈이 남배우들은 많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 업계 탑이라고 불리는 시미켄, 미켄 형도 한 번 찍을 때 한 50만 원인가? 그 정도였다고 기억해. 남배우하고 여배우 차이가 엄청 커. 왜냐하면 남배우는 시키면 주면 공짜로 하려 애들이 줄을 섰거든. 근데
여배우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배우들은 내가 알기로는 진짜 좀 몸값 있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은 뭐 몇 억대도 받고도 받는데, 남배들은 이제 진짜 잘 나가도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이 옛날이라면 더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개인물을 출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개런티가 최소 두세 배 껑충 올라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AV에서는 여배우들에게 개처발리지만 게이물에 출연한 순간에 역전이 된다. 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탑 역할, 바텀 역할을 이게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게 나는 받기만 하겠습니다. 나는 받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항문 외과 진료를 몇 번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잘 이입이 안 돼서 안 찍고 있고 간간히 쉬메일 작품은 찍고 있다고 해. 쉬메일은 뭔지 알죠? 태국에 가면 이걸 꺼더이라고 하는데 그 여성 호르몬만 맞아 찌짐이 있는데 요거 수술 안 한 사람 돈이 아직 없어 이거 수술을 못한 사람 이걸 쉬메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쉬메일들이 이게 자지를 자르고 이제 여자를 수술하잖아 인기하고 매출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들었어 그런 경우가 훨씬 많대 그래서 아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구나 여자가 되면 야 절로 가 이 새끼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시냐 물어보니까 AV 활동도 하면서 성보조제 약품 사업도 하면서 출장 호스트 알바도 간간히 뛴다고 하는데 뭐 AV 성보조제는 내가 보기엔 약간 좀 허접한 것 같아. 약간 좀 문제가 될 만한 거 한국에 오면 약간 꽈추형이 광고했던 고래크림 같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홍보비가 전략이 돼서 하고 있고 그리고 출장 호스트도 하고 있다는 거야. 61살인데 나름 에이스래. 자기가 최고령인데 아직도 도쿄 전체에서 지명순위가 1순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론 호스트도 종류가 많아서 애인댕 이런 게 있는데 호텔 출장 전문이야.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만 하는 거지. 그 얼마 전에 증명 채널에 나왔던 그거 있잖아. 그 뭐지? 토닥이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근데도 61살인데 도쿄 전체에서 지명순위 1위라고 하더라고. 지금은 불경기라서 출장 호스트 지명이 별로 없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출장 호스트 업체 아폴로 도쿄 홈페이지에 가도 딱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61살에 1등이다라는 걸 봤을 때 분명히 뭔가가 있겠지. 그치? 존나 잘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오자토로를 찾는 여자 고객들을 보면 20대의 의대생도 있었고 70대 할머니, 야, 씨. 근데 70대 할머니는 열심히 야스하고 나니까 팁으로 100만 원 줬대, 100만 원.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야, 1000만 원이면 나도 열심히 할 것 같긴 해. 사실, 나도, 누나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1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좀 약간 그 젊은 사람들을 제끼고 여기 탑을 찍을 수 있는 건 AV 배우라는 이력이 여자랑 오지게 했잖아. 몇천 명씩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삽입은 자신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물건이 발기해도 14에서 15 정도라 큰 편이 아닌데 6대. 야, 굵은 15면 씨발 미친 건데. 야, 굵은 15면 이거 미쳐요, 여러분, 진짜. 근데 본인은 로맨틱한 대화와 엄청난 키스 실력으로 승부를 봅니다라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야, 복돌아 절로 가 이 새끼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랑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뭐 이제 공부는 잘 못하고 다른 걸 잘하는데 공부는 잘 못해가지고 제가 뭐 이제 뭐 고려대 갔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말을 할 때 좀 겸손하게 하면서 자랑하는 방식인데 약간 이런 방식이 아닌가 싶고 빅피스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근데 키스도 실이 있어. 키스도 그 느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여튼간에 이 아저씨 뭐 오지게 했으니까 그지 4,000명 5,000명 정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AV 여자 배우 중에서는 그 미타미 아카리랑 자꾸 유도하고 잘 맞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시아란 노조미, 스노하란 미키모 잘 모르겠는데 근데 미타미 아카리는 되게 유명해서 여러분도 알 거야. 얘 참고로 노모도 있거든. 노모 한번 찾아본데 근데 이 4명 중에 1명이랑은 사적으로도 만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 기혼인데 아이들도 다 커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는 자기가 옛날에 분유값 벌기 위해서 막 게이한테 박히고 이때부터 봐가지고 별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 섹스라는 걸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냐는 마지막 인터뷰에는 우리 집 가족은 굉장히 화목하다.
가족끼리 단합도 잘 된다. 그리고 자기 동료인 시미케는 남편의 직업을 스포츠맨으로 이해한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두 명은 헤어졌잖아, 그치, 결국에는. 그래서, 여튼 뭐, 그래서 살고 있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61년생이면, 지금 뭐 이혼해도 뭐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할 나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잖아. 그러면, 아버지 직업이 AV 배우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는 되게 싫었을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싫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40대인 어반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 아버지 한창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 보면, 아버지, 대단한데? 약간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모양새가 대한민국의 정서에 보면 굉장히 뭔가 이게 부럽다기보다는 되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느낌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40살쯤 되면 느끼게 된 게, 어린 여자는 무조건 이쁩니다. 무조건 이뻐요. 내가 말했잖아. 못생기기도 쉽지가 않다고. 근데 내가 40살에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프로치 했다가 까이고 그러는데, 야, 60이 넘어서 뭐 오질나게 하고 다닌다 싶으면, 남자로서는 뭔가, 와, 대단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성공한 남자의 인생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문란한 성생활로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장 근접한 느낌이지. 심지어 이 아저씨는 문란하게 성생활을 해도 가정이 유지가 돼. 야, 씨,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의 고유의 정서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근데 한참 놀란 게, 이번에 미카미 유아가 은퇴식을 했잖아. 근데, 그 프로의식이 있더라고. AV라는데, 저를 사랑해준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런 이야기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년까지 채워야겠다. 근데, 그 시간까지 내가 딱 채울 수 있어서 정말로 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미카미유는 돈 되게 많이 벌고 그런 건데 자기가 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켜나가는 것과 그리고 똑같은 AV라고 해도 한국에서 바라보는 것과 일본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다르구나. 그리고 일본에서도 물론 좋진 않겠지.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그런 게 있어. 내가 옛날에 한 거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나도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옛날엔 그랬지만 사람들이 작은 일들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게 있거든, 대한민국은. 그래서 큰 일이 나한테 오면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큰 일이 오는 기회가 생기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약간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었어. AV 배우라고 해도 이 한 바구리에 나의 그런 프로의식을 다겠다는 그런 정신들이 분명히 보였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30년 디플레 동안 괴롭지만 이런 일본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여튼간에 오늘도 마지막에 또 이제 뭐 중구난방으로 마무리가 돼가는데, 근데 이 아저씨 이야기가 좀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의뢰가 들어온 거라 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당분간은 아침에 약간 이런 류의 이야기가 많이 올라올 거야. 이번에 요청을 한 사람이 이런 것만 요청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알아보고 있는데 좀 재미는 있다 싶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 60살이 됐을 때 어반, 그러니까 나도 60살이 됐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물어본 게, 어반이 형, 오늘도 라방 때 물어봤거든. 10년 뒤에 어디서 살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베트남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왜 베트남인 줄 아세요, 여러분? 베트남 여자들을 보면 알겠지만 몸이 되게 말랐어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33 사이즈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 마른 33 사이즈에 나올 거 들어갈 거 다 들어갔거든.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몸에 흥분을 느낀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야, 어차피 뭐, 씨부럴 거 뭐, 애는 다 포기했는데, 나중에, 야, 야스라도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베트남으로 가는 게 정답이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와타시 어반도 어떻게 살지 모르겠네. 근데, 저는 60살이 돼서도 신나게 섹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여러분들도 섹스 열심히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즐거운 성생활을 저는 열심히 응원하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아니고 얼마 전에도 어반 놈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그 세계가 많이 변했거든. 좋게 변한 것도 있고, 안 좋게 변한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좋게 변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 세상은 옛날에는 섹스와 책임이 동시에 갔단 말이야. 쌍무계약이었는데 지금은 굳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즐길 거 다 즐기는 그런 훌륭한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